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사업이 규모가 별로 크지 않으니까 그리고 내가 동업자 관계가 괜찮으니까 계약서는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하신다고 하면 이게 굉장히 큰 오산입니다. 안녕하십니까, 박종일 변호사입니다. 오늘 영상부터 한 3편에 걸쳐서 동업계약과 관련된 내용들을 좀 많이 다뤄보려고 합니다. 오늘은 첫 번째로 동업계약서 작성과 관련된 내용이고, 이들 중에 어떤 내용이 꼭 포함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다루려고 하는데요. 사례를 예로 들어서 이해하기 쉽도록 좀 설명하겠습니다. 자, 내가 치킨집을 하나 개업하려고 해요. 그런데 자본금이 부족하고 왠지 혼자 하면 힘들 것 같으니까 A라는 친구를 데리고 옵니다. 나랑 같이 한번 사업을 해보자. 그런데 처음에는 이게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. 왜냐면 나도 그렇고 친구도 그렇고 이 동업자들끼리 의기가 잘 맞았기 때문에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계약서? 동업계약서 써야지. 동업계약서는 뭐하러 써? 너랑 나랑 사이가 좋은데 이런 걸 쓸 필요가 뭐가 있을까? 무심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계약서 한 장 없이 누구는 돈을 얼마 넣고 누구는 어떤 걸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동업이 시작해요. 그런데 치킨집이 잘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. 치킨집이 너무 잘 돼가지고 수익도 뭐 한 50대 50으로 나눠 갔든 뭐 40대 60으로 나눠 갔든 괜찮아. 내가 투자한 뭐 자본이나 노동력에 비교해서 많은 걸 얻어갈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. 그런데 주로 어떨 때 상황이 발생하냐면 이 사업이 잘 안 되다거나 아니면은 왜 나만 일을 하는 것 같지? 얘는 뭐 일을 안 해. 출근도 늦게 하고 그런다고 해서 급할 때 뭐 같이 뭐 배달을 한다거나 이런 것도 하지 않아요.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동업계약은 해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. 해지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? 치킨집을 팔아서든 아니면 한 명이 인수를 하든 정산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정산도 어떻게 해요? 다툼이 있어가지고 동업계약이 깨졌는데 정산이 원만히 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봐야죠. 자, 이럴 때는 앞으로 돌아가서 그럼 동업계약서는 어디 갔냐? 동업계약서는 쓴 게 없어요. 아무것도.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이 지분에 대해서 소득신고 때문에 이 세무사무실에서 이제 우리 이 치킨집을 담당하는 세무사무실에서 동업계약서를 하나 주긴 하는데 내용이 굉장히 부실합니다. 이거는 뭐 일종의 세무사무실에서 관리하는 샘플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동업계약서만으로 이 법적 분쟁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러한 사항들을 모두 미연에 방지하고자 동업계약서를 좀 꼼꼼하게 작성하실 필요가 있는데, 일단 동업계약서에 들어가야 되는 이 4가지 정도 중요한 게 있는데, 그 중에 첫 번째는 출자에 대한 부분이고, 두 번째는 노동력에 대한 부분입니다. 세 번째는 이익 분배에 대한 것이고, 마지막 네 번째가 지분 정산에 대한 내용이에요. 자, 첫 번째는 왜 출자가 중요하냐면,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치킨집 말씀드렸으니까 1억이 필요하다. 그럼 5천만 원, 5천만 원 드릴 건지, 4천만 원, 6천만 원 드릴 건지, 이런 내용들을 좀 분명히 명시할 필요가 있어요. 자, 두 번째로 노동력과 관련된 내용은 나는 뭐 치킨을 튀길 테니 너는 홀 서빙을 담당해라. 아니면 너는 배달을 해라. 좀 이런 내용들이 구분이 되어 있어야 돼요.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그때그때 우리가 일손이 부족하면 하자. 뭐 이런 거는 사실 좋진 않습니다. 예를 들어서 치킨집이기 때문에 간단한 거지만 조금 더 큰 사업으로 넘어가게 되면 간단한 문제는 아니죠, 결국. 자, 세 번째는 이익 분배인데, 보통 사업하시는 분들 잘 아시겠지만 매출에서 뭐 세금 빼고 필요비 빼고 나면 남는 이익이 있지 않습니까? 이 이익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는 굉장히 중요한데 이익에 대해서도 아무 내용 정하지 않아요. 그냥 뭐 우리가 1대1의 비율이니까 1대1로 하자. 괜찮아요. 문제는 두 번째, 누가 일을 더 많이 했느냐 부분들이 이 세 번째 이익 분배를 할 때 다툼이 생기게 됩니다. 마지막 네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동업계약이 해지되었을 때 지분을 어떻게 정산할 것이냐. 치킨집이 조그마면 마찬가지로 크게 복잡하진 않습니다. 그런데 향후 한 10억씩 들여서 어떤 법인을 만들었다고 해봐요. 이 법인이 또 사업을 하고 있고 이 정산이 쉬울까요? 결코 쉽지 않다는 말이에요. 협의가 되지 않으니까 재판으로 갈 수밖에 없고, 근데 동업 해지에 관한 재판은 저도 진행하는 것들이 여러 개 있지만 뭐 몇 개월 안에 끝나지 않아요. 어제 저희 직원이랑 얘기하다가 제가 한 1년 정도 진행한 뭐 사건이 있는데 제가 낸 서면만 벌써 한 17개예요. 다른 사건 비교하면 굉장히 많단 말이죠. 이렇게 굉장히 법리적으로 복잡하고
어려운데 그럼 그 사건도 왜 이런 문제가 생겼냐? 동업계약서가 없단 말이에요. 동업계약서는 없이 양쪽이 한 10억씩 들여서 사업을 하다가 이 사업체가 뭐 이제 우리 쪽 말고 상대방이 그 사업체 계속 운영하고 있으니까 지분을 환급해야 되는 문제가 생겨서 굉장히 복잡해집니다. 자, 이런 내용들 때문에 동업계약서 작성할 때는 제가 말씀드린 이 네 가지 사항들이 꼭 계약서에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. 그리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사업이 규모가 별로 크지 않으니까 그리고 내가 동업자 관계가 괜찮으니까 계약서는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하신다고 하면 이게 굉장히 큰 오산입니다. 차라리 금액이 클 때는 조정이 좀 쉬워요. 서로 양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. 반대로 분배해야 되는 이익이 적을 때는 적은 금액, 뭐 100만 원, 200만 원이지만 그게 이 분배해야 되는 금액에서 큰 비율을 차지한다라고 하고 또 그 몇백만 원 때문에 다툼을 하자니 뭐 변호사 비용 들어가는 시간 대비 효율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. 그래서 포기하게 되는 상황들도 발생하고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결국 동업계약서를 잘 작성하실 필요가 있습니다. 이 동업계약서를 작성하는 일종의 예시는 저희 블로그를 통해서 공개를 하고 있으니까 블로그를 이용해가지고 좀 참고해 주시면 되는데 제가 이 영상에서는 이 계약서를 좀 보여드리기가 좀 어려워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가지 부분을 좀 명심하시면서 동업계약을 초기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겠다. 뭐 예를 들어서 어떻게 출자하고 어떻게 일을 하고 이익분배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혹시라도 해지가 되면 어떻게 나눌 건지 정산을 할 건지에 대한 내용을 이 동업자와 계속 얘기를 하셔야 돼요. 얘기를 하시다가 이제 최종적으로 동업을 하게 됐어. 그때 이제 동업계약서를 잘 작성하시는 거죠. 자, 이런 전체적인 틀은 꼭 유지가 되어야 돼요. 그렇지 않았을 때는 계속 분쟁에 시달리게 돼요. 동업이 해지되면 뭐 정신적인 스트레스, 경제적인 손실도 큰데 곧 이어서 또 재판까지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. 이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겁니다. 동업 계약서만 잘 작성하시면. 자, 그래서 이번 영상은 동업 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내용들을 좀 말씀드렸어요. 요 구체적인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블로그 통해서 확인하시고 동업 계약이 무조건 뭐 좋다 나쁘다 그런 건 아닙니다. 여러 가지 이유에 따라서 동업 충분히 할 수 있어요. 다만 동업 계약을 할 때는 꼭 네 가지 요소를 반드시 잘 합의가 돼서 특별한 문제 없이 진행하셨으면 합니다. 이 동업계약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셔도 됩니다. 감사합니다.